음. 어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녹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선생님, 어떻게 제가 수업을 빠졌는데 녹화를 안 하실 수가, 아니야, 이렇게 착하게 말 안 할 수도 있어. 맨날 녹화하면서 나 빠졌을 때만 녹화 안 하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오케이. 혼나면 안 되니까 녹화를 합시다. 우리 34번을 좀 볼까요? 네. 그러면, 네, 얘가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러 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봤던 기억은 납니다. 보시면요. 일단 빈칸 추론인데요. 중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후반부에 가까운 빈칸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요. 뭐 앞문장, 뒷문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후반부긴 한데 맨 마지막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요.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얘가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instead로 출발해요. 그리고 제가 요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이 문제를 푸는데 뭐 딱히 단서는 아니지만 순서 관련 문제에서는 좋은 단서가 되는 애고 instead는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바꿔 쓸 수 있는 유의어가 뭘까요? 예?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게 rather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에 주로 부정어가 올 거예요. not A, rather 혹은 instead, B요. 이런 구조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not이 보여요. Don't give in to 라고 뭐라고 써 있네요. 그럼 이거 하지 말아요. 차라리 이걸 해라 네요. 그러면 요 문장에 있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요런 정도의 전후 맥락 정도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푸실 때는 앞에서부터 읽을 겁니다. 34번이고 3점일걸요? 그죠? 3점짜리 빈칸이니까 꼼꼼하게 읽어가 볼게요. 정리해가면서 Virtually everything the unconscious perceives that's out of the ordinary 까지가 주어네요. 여기 동사 보이죠? is요. 그럼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고요. 주어의 핵은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 다음에 여기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했을 수 있어요. Everything unconscious perceive. 무의식이 인식하는. 대체 out of ordinary? 갑자기요? 이렇게 안 이상했어요, 여기. 그죠? 해석이 잘 안 되셨어야 맞아요. 문장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보는 분이라면 어색하게 느꼈어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요 사이에는요. that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요 부분이요. unconscious perceives 얘가요. 관계사절의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33번도 해야 되려나? 근거를 좀 아껴 써야겠네. 관계사절의 삽입절은요. 관계 대명사나 이렇게 나눌게요. 목적격 짧게 씁시다. 목, 소, 관계 대명사 아니면 관계 부사 얘네들이 일단 있고요. 얘네들의 꾸밈을 받는 선행사도 당연히 앞에 있을 거예요. 요 뒤에 구조가 좀 특이해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나 소유격이면 뒤에 주어동사 오겠죠.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동사가 올 건데 주어 동사가 하나 오고 그 뒤에 주어동사가 또 오는 구조가 보이면 얘가 삽입절이에요. 이런 애들을 보고 관계사절의 삽입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형태만 먼저 적어 놓고 갈게요. 혹은 이제 선행사가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당연히 주어는 안 올 거예요. 동사가 올 건데 삽입절에 주어 동사가 오고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뒤에요. 동사가 두 번 연이어 나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접속사나 이런 거 없이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요 삽입절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해석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뭐 내신이라면 쓸 수도 있어야겠지만 보통 얘가 요거 하기에 혹은 하기에는 하기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기에는 뭐 I think가 단줄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의미가 달라붙으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말 그대로 삽입절이라서 문장 구조상 없는 놈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관계사절, 관계사 뒤에 있는 바로 처음 나오는 주어 동사는요. 안 보이는 척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everything that's out of the ordinary. 이만큼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인 거예요. 아니네요. 목적절인데요. 뭐 어쨌거나 인연이나 전연이나 관계 부사랑 어차피 구조는 마찬가지일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장 나오면요. 얘를 이렇게 해석을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동사. 얘가 주어가 동사하기에는. 그럼 the unconscious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요.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무의식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이 인식하기에는 이에요. 뭐라고 인식하는데요? That's out of the ordinary. 그건 평범함에서 벗어난 거다. 그래서 무의식이 보기에는 평범함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a red flag. 뭐다요? 빨간 깃발이래요. 빨간 깃발이 뭔데요? 나도 몰라요. 이 사람이 쓴 말이에요. 그리고요. And your unconscious mind will bring this incongruity to your attention. 그럼 너의 무의식은요. 무의식적인 사고가 bring 가져올 거래요. A to B요. A를 B로 가져오다죠. congruity가 무슨 말이죠? 아마 여러분 여기 요 단어장에 있었을 거예요. congruence가 있었나? 아니에요. 네. 그럼요. 한 번 봤다고 다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럼 제 밥줄이 끊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은 걸 까먹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까먹어야 내가 오래오래 밥 벌어먹고 살아요. 한 번 들은 걸 한 번 들었다고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학원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고등 과정까지 한 번 딱 가르쳐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못해 주셔서. 네. 어? 그래요? 지영쌤이 이렇게 웃어요? 에헤헤 이렇게 웃어요? 그래요? 그, 그 까먹는다는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요? 지영쌤이 그런 얘기 했어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죠? congruence가요, 일치, 화합, 조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부조화, 불일치, 내지는, 화합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화합, 불협화음? 뭐 이렇게 마찰이라는 말로 쓰이니까, 불협화음, 부조화, 불일치,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불일치를요, 어디로 가져온대요? attention, 너의 주목, 관심으로 끌고 온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무의식이 이 부조화에 우리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괜찮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조화는 앞에 나온 표현으로 치면 뭘까요? 뭐야?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의식이 평범함에서 벗어났다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빨간 깃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이러한 부조화를 주목하게 만들 겁니다예요. 그럼 이러한 부조화는 뭔데요? 빨간 깃발. 오케이. 얘랑 얘가 같은 애고요. 빨간 깃발은 어떤 애들 빨간 깃발이라고 한대요? 평범함에서 벗어난 걸 빨간 깃발이라고 한답니다. 얘네 뜻이 같은 개념이네요. 그리고 관계사절, 사전절은 뭐 더 하고 싶긴 한데 안 해도 돼요. 언젠가 할 날이 오겠죠. 아이씨, 커피를 내렸어. 이 멍청한 새끼야. 그리고요. 다음 문장. This is the part of the mind.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사고의 일부입니다. 예요. 대절하는 사고라고 해볼게요. 대절과 같은 사고의 일부입니다. 죄송합니다. Strongly objects to attempting. 여기는 그냥 표현 기억해 놓읍시다. object to ing요. object to의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어법 문제로 꽤 나오는 패턴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내신이건 수능이건. 그럼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고의 일부예요. 그럼 무엇을 거부하는데요? Attempting new things. 동명사 덩어리.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거부하는 우리의 사고, 정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for fear of potential peril. for fear of는 직역하면요. 뭐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예요. 이게 직역이고요. 이걸 조금 부드럽게 바꿔놓으면 뭐뭐 할까봐 그렇죠. 혹은 뭐뭐 하지 않도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직역하는 게 해석이 제일 스무스하긴 하겠네요. peril 얘는 위험이죠. danger.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강하게 거부하는 우리의 사고나 마음의 일부가 요거래요. 아직까지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고 정리해 봅시다. It's for that reason many homeless people remain homeless. 그럼 여기는 일단 가주어고요. 진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씁시다. 여기 대시요. 여기가 진주어절인데요. 진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대절, that은 없는 대절. many 이하의 절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많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remain homeless, 계속 노숙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래요. 그럼 이제 비춰서 합쳐서 이해해 볼까요? 공간이 좀 좁군요. 여러분, 니들도 공간 좁은 건 매한가지군요. 글씨를 최대한 작게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대강 정리를 해보면 out of ordinary, 평범을 벗어난 것은 이게 바로 뭐래요? red flag요. 뭐라고 하죠? 빨간 깃발? 홍기? 홍기? 사람 이름 같네요. 홍기. 그러면 red flag라고 갑시다 그냥. 네, red flag래요. 그리고요, red flag를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조화, 이러한 부조화 내지는 불일치를 우린 주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 길게 쓰면 무의식이 우리가 주목하게 합니다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노숙자가 계속 노숙한대요. 얘가 이유라고 그랬으니까 요 평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아이고 원인이라고 써야지 원만 썼어요. 평범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것 때문에 그 결과 노숙자는 계속 노숙을 한답니다. 뭐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가 봅시다. 그러면 or why a person earn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per year 보여라. 오케이. 의주동이네요. 의문사 주어. 야 바보야. 맞네요. 이 동이 어디 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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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러네요. 이 새끼가 문장을 끊어놨네요. 이렇게 그냥 끊읍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월을 써놨다는 건 사실은 앞문장의 내용하고 지금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는 얘긴데 글 쓴 양반이 조금 불친절한 거예요. 5월하고 Y 사이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유인 거예요. 의주동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래요. 왜? 한 사람입니다. earning a certain amount of money per year, 특정한 양의 돈을 1년에 버는 사람이요. keep earning이요. 계속 벌어요.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돈을 버는
이유입니다. 근데 same amount of money예요. 똑같은 돈을 벌어요. 그리고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죠. How many times they change jobs.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직장을 옮기건 간에. 그 직장인이 직장을 옮기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왜 옮길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 안 맞아서? 에이, 안 맞아도 돈 많으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옮기는 거죠. 내가 한 달에 300을 번다고 쳐봐요. 근데 저쪽 회사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는데 450을 준대요. 흙이 나네요? 나는 우리 회사 상사, 동료, 후배가 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저쪽은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난 여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300이에요. 절로 가면 450, 500을 준대요.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그죠? 직장을 옮기는 이유는 통상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돈 더 벌려고요. 아무튼 그러면 특정한 돈을 버는 사람이요. 계속 같은 돈을 번대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직장을 옮길지라도 뭐랑 조금 비슷해요? 얘랑 좀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직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돈 벌어요. 그냥 같은 월급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급여가 같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평범함에서 벗어나면 빨간 깃발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게 된답니다. 어쨌건. 그러면요. 이 사례를 가지고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찾아봅시다. 노숙자 입장에서 평범은 어떤 상태예요? 노숙하는 상태예요. 그죠? 노숙자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하고 나도 이렇게 거렁뱅이로 살 수 없어.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집을 사야지. 그럼 이게 뭡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범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간 깃발을 흔들어요. 그리고 무의식이 여기에 집중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노숙하게 된대요. 일단 이 사람의 논리예요. 가봅시다. To shift your current way of living for the better까지가 주어네요. 여기 is 보이니까요. 그럼 얘가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바꾸는 겁니다. 뭐를 바꾸는데요? 너의 현재 방식이에요. way of living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for the better 이거 무슨 말이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아지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너의 현재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건 뭐래요? Out of ordinary. 그럼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아하, 여기까지 읽고 갈 거였네요. 노숙자가 그러면 노숙을 때려치는 게 뭐랑 같은 뜻이에요? 현재 방식을, 삶의 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건 평범함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주목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Bring our attention이라 그랬어요. And your unconscious mind, 너의 무의식은 may read, 이걸 읽을 겁니다.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interpret예요. interpret는 뭐죠? 그죠? 해석한다. 이걸 해석할 거예요. 무엇으로 해석해요? As danger, 위험으로 해석한답니다. 그리고요, it will work hard to give you fearful feelings. 걔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여기는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두려운 감정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것은 누굽니까? 오케이, 무의식이요. 그럼 너의 무의식이 아주 열심히 노력할 거래요. 너한테 무서운 감정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회치역 콤마 위치니까 이거 and it이라고 해석합시다. 그리고 그것은 may hinder your growth. 너의 성장을 hinder 무슨 뜻? 방해하다, 저해하다. 그죠? 이거 A from B 시리즈의 동사 중에 하나였어요. A가 B 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너의 성장을 막을 겁니다. 지금 얘랑 거의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갔냐? 우리의 마음은요.
뭐 한다 그랬어요? 강하게 저항한다 그랬어요. 뭐 하는데 저항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아주 강하게 저항한대요. 뭐 때문에요? 위험이 있을까봐 저항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장은요. 네가 현재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attempting new things겠죠. 새로운 일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평범함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뭐해요? 이 새끼 위험한 짓 하려고 하는데? 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그걸 무서운 감정이 들게끔 만들어서 네가 못하게 하고 너는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딴 얘기네요. 그 다음에요. 얘를 어려워하셨다면 아마 요 어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커 보여요. give in 혹은 give in to입니다. give in. 얘는요. 얘랑 같은 뜻이에요. yield요. 항복하다. 그리고 뒤에 to 뭐가 붙으면 누구누구에게겠죠,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항복하다예요. 그러면 뭐 하지 마세요. 항복하지 마세요. to those feelings겠죠, 아랫줄은? 네, 그러네요. 그러한 감정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if 라면이네요. 그럼 밑줄이라면 그러한 감정에 굴복하지 마세요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 요 정도부터 정리해 봅시다. to shift요. 그럼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건데 개선한다는 건 변화를 동반할 거니까요. 이걸 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건 평범함을 벗어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범함을 벗어나는 건 무의식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주 강하게 반대한다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이어가 보면 우리의 무의식은 얘를 뭘로 인식해요? 위험으로 인식해요. 얘를 이렇게 인식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럼 원래 뭐 하려고 했다가 막힌 거예요? 더 좋아지려고 했는데 막힌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그러면 말로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좀 띠벙한 건 좀 그렇고 친절하게 해보자면 개선을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무의식이죠. 그렇죠?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무의식 때문입니다. 근데 무의식이 어떤 감정으로 방해한다고 했냐면 두려움으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이 되는 거겠죠? 그쵸? 개선은 방해받는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즉 두려움에게 굴복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해석을 해보면요. 1번 Your current way of living is unaffected. 자, 그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현재 삶의 방법이 영향받지 않는다면요. 두행?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예요. 2번 You want to stick to your instincts. 당신이 만약 당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싶다면 두려움에 극복하지 마세요. 뭔 소리예요? 3번 두려움에 극복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성장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growth, 즉 성장은 아까 봤던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쵸? 얘는 개선이잖아요. 성장이니까. 그죠? 아니면 change였나요? for the better 앞에? shift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지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shifting life, 짧게 쓸게요. for the better. 삶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꿔보고 싶다면,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굴복하지 말아야죠. 무의식의 방해에 굴하지 말아야겠죠. 4번 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두려움에 굴복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개선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 진술입니다. 5번
만약 your 무의식이 의식과 싸운다면요. 뭔 소리예요? 지문 내용하고 사실 거의 하등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 진술들이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요. 이렇게 되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는요. 선택지에서 되게 쉽게 갈려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뒤에 문장은 항복하지 마세요. 대신에 thank your unconscious for doing its job. 감사하래요. 명령문이네요. 뭐 때문에요? 지 일을 잘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래요. But 하지만 make it clear. 그러나 이걸 분명히 하세요네요. To your mind. 당신의 사고에 이 내용을 분명히 각인시킵시다라는 얘기예요. 대절을요. You must take certain uncomfortable steps. 자, 이걸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 놓으세요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must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불편한 스텝스요, 단계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뭐 하고 싶다면요? 사람으로서 네가 성장하고 싶다면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라는 걸 각인하세요. 그럼 우리 지문에서 봤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불편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럼 앞서 말했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뭐였어요? fear 내지는 공포 혹은 조금 이어서 쓰면 fearful feelings가 되겠네요. 아씨,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거야? 이 불편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네가 성장하고 싶다면 그 두려움에 항복하지 마세요. 성장하려면 그 불편함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서 보통 조금 까다로운 경우에는요.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빈칸 어떻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30, 네, 일단은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30, 몇 번 해보죠? 1, 2, 3 중에? 골라봐요. 31, 2, 3 중에. 없어요? 아? 3번이요?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 여기 조금 공간이 있어 보이니까 31번 아래다가요. 빈칸은 어떻게 할까? 라고,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그냥 빈칸 추론의 유형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단, 빈칸 추론 영역, 분칸 추론 유형은요, 31번 아래쪽에다 그냥 요거 정리만 좀 해보자고요. 빈칸 추론하는 게 얘네가 뭐 하는 놈인지. 저 글 되게 많이 쓸 거예요. 한 5줄 정도는 쓸 겁니다. 안 해도, 못 해도, 더 쓸 수도 있어요. 빈칸 추론은요, 개념 자체가 이거예요. 대입학, 다시 말해서 주제 찾기예요. 가장 큰 범주는 이거고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요, 주제 없이예요. 주제문이라고 합시다. 주제가 없는 글은 없으니까. 주제문 없이 주제 찾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빈칸 추론의 빈칸에 들어가는 얘는요, 이게 대부분 주제일 거예요. 아니면 31번 짧은 빈칸의 경우에는 소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빈칸을 못 찾는 게 맞아요. 근데 23번 주제 문제하고의 차이점은 23번 주제 문장에는 빈칸이 없거든요. 다 알려줘요. 주제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고르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는데 얘는 주제를 빼놓고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말하니까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패턴을 가지고 조금 나눠보면요. 첫 번째, 앞쪽 빈칸이요. 글의 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요. 글 전반부에 있는 빈칸은요. 어차피 빈칸은 거의 주제예요. 맨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을 빵 뚫어놨어요. 주제를 받고 시작하는 글인데 그 주제에다 빈칸 뚫어놓은 거예요. 어쨌건 앞쪽 빈칸의 경우에 첫 번째 난이도가 좀 낮으면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은 뒤에 주제 반복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놓치면 돼요. 근데 난이도가 낮지 않은 문제면요. 뒤에 주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장들에서 주제 유추해야 돼요. 근거나 사례를 보시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러한 근거를 대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주제를 추론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뭐 뒤쪽 빈칸은 똑같아요. 앞 내용어 반복할 겁니다. 글의 후반부에 빈칸이 있을 때 그럼 난이도가 낮으면 어떻게 써요? 난이도 하면 앞에 주제가 있겠죠. 이거 안 까먹고 뒤에다가 갖다 붙이시면 돼요. 반대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는요. 앞에 주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앞 내용에서 유추하면 돼요. 뭐 풀이 방식이라기보다는 글을 좀 유형을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중반부의 빈칸에 있는 경우, 가운데 쪽에 있는 빈칸의 경우는요. 얘는 유형을 좀 나누면 글이요. 반전이 되는 글이 있고요. 이때는요. 반전의 기점이에요. 빈칸 문장을 기점으로 앞 내용하고 뒷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하거나 나열하는 유형.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를 정해놓고요. 얘의 특성을 말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인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치면 무의식적인 인지, 의식적인 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유형의 경우는 이런 거겠죠.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A에서 B로 전환되는 문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쭉 A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B에 대한 얘기예요. B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을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기점으로 내용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 있어요. 반전도 아니고요. 열거도 아닌데요. 그럼 뭔데요? 그냥 주제요. 뭐 중괄식 같은 유형인 거예요. 이 정도를 글의 패턴을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 팁이랄까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팁이 없는 게 팁. 죄송합니다. 자, 웃으면 때릴 것 같죠? 네, 때릴 뻔했죠? 일단 팁은 첫 번째는요, 뭐 큰 도움 없어요. 어차피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정말로요. 한 땀 한 땀 읽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30번대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싶은 만큼 20번대 문제하고 43, 45 같은 거 최대한 듣기 할 때 초반부에 빨리 털어내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균적인 독해 속도를 가지고 있는 토종 한국인인 학생이, 고등학생이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통상적인 시간은 3분에서 3분 30초. 그 정도 주면 집중력이 최고조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짧으면 3분. 3점짜리 기준으로. 통상적인 난이도라면. 좀 길면 3분 30초.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 확보를 잘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얘는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빈칸 앞, 뒤 문장에서 그리고 앞 전후 문장하고 빈칸 문장 사이에 관계를 추측해 봅시다. 연관고리, 관계, 빈칸 사이에 문맥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일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고요. 앞뒤 문장 잘 읽어보세요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본문에 있는
표현하고요. 선택지에 있는 표현하고요. 연결을 시켜보셔야 돼요. 이거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요. 답이 둘 중 하나인 경우 같을 때요. 1번 아니면 3번인데요. 1번인지 3번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대충 글을 다 읽었고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도 알겠어요. 근데 1번하고 3번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요. 요걸 찾아보란 얘기예요. 본문하고 선택지에 있는 표현을 이어봐라. 다시 말해서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보통 영어 표현으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paraphrase라고 합시다. 이 para가 뭐냐면요. 여러분 parallel 무슨 말이죠? 형용사? parallel 두 개다. 이거 뭐죠? 평행이에요. 평행. 평행이론 할 때 그런 평행인, 일치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패러가요.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나란하다. 나란한 어구예요. 의미가 그대로 평행하게 가는. 말하자면 동의어라고 해도 괜찮고요. 단어라면 동의어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뭐 그럴 때는 시노님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선풍기는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선풍기 가성비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빈칸초론 문제가 지문 난이도가 되게 극악하게 어려운 경우에도요. 얘는 아니 학생들은 막 이래요. 아, 얘하고 똑같은 말 아니냐라는 식으로. 근데 수능 빈칸초론 문제에서 빈칸이 판정 시비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출제 시비가. 왜 그러냐면 얘가 답이어야만 하는 그거를 본문에다 박아놓습니다. 되게 애매한 문제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요 패턴은요. 보통 난이도가 매우 높은 3점일 거예요. 주제를 찾는 거 가지고 답을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3점짜리 빈칸 추론 문제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걸릴 건데 잘 읽었을 때 그럼 우리가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요렇게 앞단락 뒷내용 뒷단락 앞내용을 이어가면서 얘하고 얘가 같은 애인 거를 인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빈칸 추론 할 때도 이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라고요. 글을 읽어가시면서 이거랑 이거랑 각각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잡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34번 풀면서 얘랑 같은 말이잖아. 얘랑 같은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30번대 문제를 푸실 때 수월해질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참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봤다. 헐, 색을 이쁘다. 정말 화려하고 색을 지 다시 봤다. 의미 있네. 하지만 수업 끝나고 연습하고 그래 안 그랬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진짜? 여기서 안 보인다. 이렇게 세워두고 하면 되겠는데? 살짝 세워. 근데 살짝 세워. 하고 살짝 하트를 좀. 이러면 살짝 보여. 근데 키 정도 아니지. 나 정도 되잖아. 키 몇이야? 165? 너 역사야. 너 몇인데? 60. 근데 원래 내 목표키는 68 아니었어. 몇인데? 그때가 다 나 한 72까지 크게 말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큰? 그러니까 어쨌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나도 그래. 나 솔직히 지금도 키 크고 싶어. 나도 168이 내 목표야. 나 현재는 그렇게 크거든 뭐.
그래서 오늘 폰을 때 떨어지는 거 조금 키 큰데 한 3cm 정도 크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무대 학교는 정배도 안 알려주기 귀찮아서. 아 진짜 이해 정말 못하네. 방법이 제일 게으르잖아. 아 싫어. 너에게 아직 맞춤인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이미 봤지. 그랬다 그냥 웬만하면 다. 야구 1도 몰라. 원래 어려워. 나 처음 봤을 때 파울볼이 홈런이었다. 그냥 한테 수업을 듣다가 여기에 58분쯤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네이버 초시계를 봐. 안 움직이네. 그냥 스라이 화면으로 들어가야지. 플레이 기간 안 돼. 플레이에서 주말하면 개별 낸데 아이패드? 아 이거 원래 삼성 주말하면 개좋은데. 근데 나 성인 되면 다 아이폰으로 가는데 핸드폰도 아이폰 그날 이거 돼. 에이 야 그거 봐봐 이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자유자재로 구글 다니는 애플은 그거잖아. 단지요. 진짜 진짜 지금 거짓 써? 왜 죄라고 있어? 근데 나 이거 설명식 좀 해야 왜? 말아? 아니 근데 괜찮아. 네 그게 안 좋아. 아니 왜냐면 나 스트레스 있으면 핸드폰이 안 써.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서 하는 동안 핸드폰이 다 닿아.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핸드폰이 다 닿아가지고 잘 충전기에 꽂고 있어. 나는 하루 종일 폰하니까 이제 주스만 못해. 근데 나는 솔직히 폰 별로 안 해. 그냥 자거나 운동하거나 하다가 나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 아 체력 관리 하려고 집에서 이제 내 이제 진짜 전에 있어. 그래. 근데 나 지금 철 못 매달리는 매달리는 거할수 있어. 이렇게 잡고서 매달리는 느낌 아니야? 이렇게 이런 느낌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했어가지고 솔직히 나 폰은 게임 3시간 하고 다 노래만 들어. 아예 야구 게임은 안 하냐? 그거 공 게임즈? 그거 게임비리 인수했을 건데 컴투스요? 아, 걔는 한 번씩 그거 안 해보면 못 이겨요. 일단 지도를 외워야 되고 트랙도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거라서 안 해보면 못 이겨요.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강 적었고요. 그러면 33번 하면서요. 지금 말씀드린 거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줄 빈칸이죠. 그럼 당연히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주제문 전체는 아니고 주제문의 일부겠네요. 보시면 the adaptability of a cultural item 그럼 문화적 상품의 얘가 주어겠네요. 뒤에 전면구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적응성, 적응 가능성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그럼 문화적 물품의 적응성 혹은 적응 능력은 땡땡한답니다.
대충 품사만 보고 갑시다.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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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네요. 아, 오케이. 그럼 얘 첫 번째 문장 정리해보면 얘는 잡아놓고 가시는 게 편해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놓고 가시는 게 내가 뭘 찾아야 되지를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건 차이가 있어요. 이 문장 그대로 우리말로만 적어 놓을게요. 문화적, 물품의, 뭐 상품이라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적응, 성, 뭐 적응, 능력? 뭐라고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적응 능력은 땡땡하다예요. 땡땡다. 그리고 within any particular culture.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any는 어떤 의미죠? any? 그쵸. 어떤, 어느, 땡땡땡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사실상 모든에 가까워요. 어떤 특정한 문화 안에서도, within은 항상 in으로 보자 그랬어요. 어떤 문화든지 그 안에서니까요. 말하자면, 모든 문화에서 문화적 물품의 적응성은 땡땡한답니다. 그죠? 그리고요, to illustrate.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찾아봤어요. 이 말을 글 전체로. 얘 for example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보고 독립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문화적 용법의 일종으로 보고요. 마치 관용 표현처럼 연결사처럼 쓰여요. to illustrate, illustrate는 그리다, 보여주다, 묘사하다 이런 말이죠. 보여주자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그려보자면, 다시 말해 예를 들면입니다. 그럼 얘가 주제문이고요. 이하가 쭉 사례인가 봐요. 사례에서부터 우리는 주제문을 유추하면 되는 것 같아요. The survival capacity of traditional Inuit hunters living on the Alaska tundra. 까지가 주어네요. 우드 보이니까 옆에까지가 주어겠죠. 그럼 survival 생존의 capacity 능력이네요. 누구예요? 전통적 이누이트 사냥꾼들의 생존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는데요? 알래스카 툰드라에 산답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 능력은요, with no doubt. no doubt는 무슨 뜻? 의심할 여지 없이겠죠? 분명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분명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certainly, of course, surely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뭐 얘랑 완벽하게 같은 표현은요. undoubtedly 하고 같은 뜻이에요. 좀 키워드릴게요. 사실 좀 따박따박 쓰자. undoubtedly요.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no doubt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존 역량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부사예요. 주거. 의심할 여지 없이 be enhanced요. 증진되었을 거랍니다. appreciably. 얘는 appreciate가 무슨 말이었죠? 감상, 인정, 인지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인정하다, 인지하다. 그러면 appreciable 이건 뭐겠어요? 감상 가능 말고요. 인정 가능, 인지 가능이에요. 인지 가능할 정도로예요. 다시 말해서 appreciably, noticeably랑 같은 뜻이에요. 잠깐만요. 스펠링이 이상해요. noticeable 이거네요. 이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띄게 분명히 remarkably, noticeably 분명 증가했을 거래요. 그럼 by the introduction of guns and snowmobiles 그럼 뭐에 의해서요? 총과 스노우모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바퀴 대신 스키 달려있는 자동차처럼 생긴 애들. 그죠? 그러면 총과 스노우모빌의 도입에 의해서 생존 능력이 상승했을 거예요. 누가요? 이누이트 사냥꾼이래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원시인이에요. 그래도 눈밭에서 사냥하는 원시인인데 내가 가진 게 내 두 발과 활밖에 없어요.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놓쳤다. 근데 얘가 있으면요. 내가 토끼보다 빠르잖아요. 토끼가 사슴이 존나 열심히 튀는데 왕 하고 가가지고 안녕 빵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 토끼 한 마리 잡던 양반이 뭐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곰도 잡아요. 몇십 마리씩. 그러니까
생존 능력이 올라가겠죠? Initially, 처음에는요, 이에요. Such innovations would be adaptable. 그와 같은 현실이 adaptive네요. 죄송합니다. adaptive. 적응적일 거래요. 일단 그러면 여기에 adaptive는 뭐랑 일단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단어 있잖아요. 애초에 빈칸 문장에서. 그죠? 적응 능력이요. 그죠? 그러면 적응 능력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에요. 그 다음에요. Such innovations. 그와 같은 혁신은 적응적일 것이래요. 그와 같은 혁신이 가리키는 건 뭔데요? 오케이. 총과 스노우모빌이에요. 이런 애들을 도입한 바로 이 혁신적인 행위는 적응적일 거랍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They would help the Inuit hunters to obtain caribou more easily. 여기 끝까지네요. 문장 끝까지가 because 절이네요. 왜냐하면 얘네들이요. 네이도 당연히 같은 놈이겠죠. 스노우모빌하고 총이요. 얘들이 도울 거예요. 사냥꾼이 obtain, 획득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뭐를 잡는데요? 카리브를 잡아요. 어떻게요? 더 쉽게 잡아요. 그래서 사냥 능력을 올려줄 겁니다. therby는 무슨 뜻? 오, 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품사가 뭐예요? 여기까지는 안 찾았군요. 부사입니다. 부사. 접속사 아니에요. 부사예요. thereby. 그래서 여기의 형태는 지금 부사 플러스 분사 구문이에요. 그 결과 분사 구문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나와 됩니다. 그 결과 그래서 enabling 가능케 합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얘가 오형식 동사니까요. people 목적어 to eat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사람들이 더 잘 먹고요. be more resistant 더 잘 저항하고요. and generally live longer. 그럼 목적격 보어의 병렬이네요. 첫 번째 목적격 보어 to eat고요. 두 번째 목적격 보어 be요. 얘가 목적격 보어 2번. 그리고 and 뒤에 live longer 여기가 목적격 보어 3번이요. 보어 3개 병렬 구조예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먹으니까 덜 아프겠죠. 병에 잘 저항하고 그리고 뭐 해요? 더 오래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은 문화적 물품의 적응성이 땡땡하다예요. 어떤 문화건 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지금 그쵸? 전부 사례예요. 그럼 이누이트였나요? 이누이트 사냥꾼이요. 신양꾼이 됐네. 이누이트 사냥꾼들의 생존 능력이 확 올라갔어요. 생존력이 올라가요. 뭐 때문에요? 총하고 스노우모빌 그냥 SM이라고 쓸게요. 총과 스노우모빌 때문에 생존력이 확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근거는요. 사냥감을 많이 잡기 때문이죠. 사냥감을 포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아요. 그리고요. After several generations.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이건 지금 어떤 표현하고 대비시키려고 썼을까요? 쭉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리고 수세대가 지난 후에는 이네요. 그럼 수세대니까 100년쯤 갔다고 칩시다. 하지만입니다. 수세대가 지나면 하지만이니까 뭔가 바뀌겠죠. The use of guns and snowmobiles would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스노우모빌과 총의 사용은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삽입 콤마 있고 저기 뒤에 동사 become 나오네요. In all likelihood, likelihood는 가능성이죠. 오케이. In all likelihood는요, 모든 가능성 안에서잖아요. 그럼 어떠한 가능성이건 그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니까 분명히에요. 항상. always입니다. 항상
혹은 분명히 become maladaptive. 그럼 여기 있네요. mal은 무슨 뜻이에요? mal. 얘는 잘못, 오류, 틀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malfunction 무슨 뜻일까요? malfunction. 펑션이 뭐예요? 펑션. 기능. 그쵸? malfunction은 뭐예요? 잘못된 기능이죠.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고장입니다. 혹은 동사라면 고장 나다고요. malnutrition. 얘는 뭘까요? nutrition은 뭐예요? 영양이죠. 영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영양실조예요. 혹은 영양분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mal은 잘못이에요. 잘못. 그래서 adaptive는 적응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적응성이 있는 건데 maladaptive는 적응 능력이 없는 거죠. 적응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세대가 지나면요. 총과 스노우모빌이라는 걸 사용하는 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for인데 뒤에 어디 갔니?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for 뒤에 절이 와요. 그럼 for의 품사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for이 접속사면 무슨 뜻인데요? 얘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럼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뭐뭐니까. 그럼 이제 뭐 때문에요? Newly acquired capacity. 새롭게 획득한 역량입니다. To kill caribou more efficiently. 이 카리브라는 동물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새로 획득한 이 능력이요. Would eventually lead. 결국에는 이끌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을요? Destruction and disappearance. Destruction, 파괴. Disappearance, 실종이죠. 누구의? Primary food supply. 주된 식품 공급원의 파괴와 실종을 이끌 거예요. 물론 생각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한두 명이면 이렇게 안 할 건데요. 사냥꾼이 우리 마을에 680명이 살아요. 근데 모두에게 스노우모빌과 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산에 있는 여기 카리브 이 사슴에 씨를 말려버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덜 잡는다고 아낀다고 남이 안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가가지고 다 쏴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수세대가 지나요. 100년 지나면 그 산에 사슴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의 생태계 혹은 사슴이라는 종이 파괴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굶어 뒤지게 돼요. 그죠? 음식의 공급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세대가 지나면 처음엔 도움이 되었던 총과 스노우모빌이 도움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사냥감 포획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글쓴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혁신은 adaptive라고 했어요. 적응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슴을 다 쏴 죽여버리니까 나중에는요. 나중에 되면 그냥 사슴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사슴이 멸종됩니다. 그럼 그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굶어 뒤지겠죠. 그래서 글쓴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혁신들이 어떻다? maladaptive하다. 다시 말해서 적응성이 떨어지는 물건이었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성이 뛰어났으나 나중에는 적응성이 떨어지더라. 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는 이걸 이거 왜 안 바뀌었죠? 임마? 이 총과 스노우모빌의 사용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적응성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적응성이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글이 전체적으로 사례였잖아요.
이 사례로부터 명시적으로 주제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지 찾아가 볼까요? 문화적 물품의 적응성은 땡땡한다예요. 처음에는 높았으나 나중에는 낮아졌어요. 내려가 봅시다. 바로 1번 답이네요. varies over time. vary는 무슨 말이죠?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over time은 뭐라고 해석해요? 오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양해진다. 2번. 문화적 물품의 적응성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뭐라는 거예요? 3번. 그 기원에 달려있다. 4번. 집단을 통합시켜준다. 집단 구성원들을. 5번. 기술적 진보를 유발한다. 뭐, 답이 될 만한 게 1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30 그래서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31번, 2번 포함? 아니면 38, 39 중에 하나를 해볼까요? 골라봐요, 내키는 거. 39요? 오케이. 그러면 39번 한번 봅시다. 얘는 수월하지 않았어요? 일단 볼게요. 얘는 짧아서요. 읽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짧으니까. 그럼 네가 만일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너는 그걸 너한테 말할 거예요. 계속해서. 뭔 소리야, 이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읽어도 기억 안 납니다, 이거. 뭔 말인지 납득도 잘 안 가고요. 다만 요건 잡고 가야 돼요. 주어진 문장이 뭘로 시작해요? if요. 그럼 얘 뭐구나? 그쵸? 얘 예시구나. 뭐 사례라고 쓸까요? 이거 사례예요, 사례. 그럼 뭐에 대한 사례인지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짧으니까 그나마 기억할 만할 수도 있어요. 네가 대부분 사람 같으면 너는 계속 너 자신에게 말한다예요. 나 자신에게 말한다는 거, 그 뭐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 뭐라고 하죠? 혼잣말, 독백. 너는 계속 혼잣말을 할 거예요. 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너는 혼잣말을 한다. 기억나면 좋고 아닌 말자고요. 사례는요. 그냥 쭉 읽어갈 때요.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넘어갈 때 충격이 덜해요. 내용이 왜 안 이어지지? 이런 느낌이 덜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례는 근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내용이 반전되지도 뭐 화제가 전환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쑥 읽어갈 때요. 뭐가 비는데 느낌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고 길을 대충 한번 읽어보고 나서 1번 뒤에, 2번 뒤에, 3번 뒤에 뭐 뒤에 가야 될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기억력이 비상한 분이라면 이거 머릿속에 품고 있다가 집어 넣어보셔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봅시다. There's one way we can extend the duration of verbal information.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요. 우리가 extend요, 연장시킵니다. duration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기간인데 통상 뭔가가 지속되고 유지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무엇에? verbal information. 어떤 정보? 오케이. 언어적 정보를 유지시키는 기간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요. in working memory. 어디 안에 있는 정보예요. working memory. 보통 이거 작동 기억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작동 기억 뭐 아니면 뭐 활성화 기억 뭐 이딴 식으로도 번역을 하는데요. 해설지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이거 작동 기억이요? 그죠? 그렇게 번역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작동 기억이 뭐예요? 모르겠죠. 그냥 작동 떼세요. 기억이요, 기억. 그죠? 작동 기억하고 활성화된 기억의 반대말은요. 비활성화된 기억이거든요. 이거는 무의식 중에 잠재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탈 때 생각하고 타요. 자, 왼발을 밟으니까 오른발은 올라가야 되고 왼쪽으로 갈 거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데 너무 많이 꺾으면 넘어지니까 적당히 꺾어야 되고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건 활성화되지 않은 기억이에요. 내 머릿속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거랑 반대말입니다. 워킹 메모리는. 근데 알바냐고. 얘는 그냥 기억이에요. 기억.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언어적인 정보를 언어적 정보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기억력 안에 있는 방법을 늘려요. Just a little bit. 늘리는데 얼만큼 늘려요? 조금 늘려요. expand를 수식하겠네요. In particular, 무슨 말이죠? 오케이. 특히 we can repeat
its contents over and over again. 우리는 뭐 한다? 반복한다? 내용을요. 계속해서. 어라? 얼마 안 왔으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요. 그죠? 너무나 같은 표현이에요. 혹시 1번인가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1번이면 좋겠다. 게이득 이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도 그대로 있네요. repeat요. 반복해요. 내용을요. say it to yourself. 내용을 반복한다라는 건 혼잣말을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럼 일단 표현 같아요. 그리고 가봅시다. A process called maintenance rehearsal.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바로 과정이고요. 분리우는 과정이네요. 뭐라고 불려요? Maintenance rehearsal. 유지 리허설은 뭐라고 할까요? 연습? 예행 연습? 그러면요. 뭐 유지 리허설이라고 합시다. 뭔가 정보를 유지하는 리허설이라고 불리는 과정이래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주겠답니다. Imagine that you want to call someone on your phone. 상상해 봅시다. 대절이라고요. 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요. 네 핸드폰으로요. 근데 일로 들어가면 네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나는 나 자신에게 이걸 반복해요. 아? 누구로 할까요? 희호 전화 걸어야 돼. 희호 전화 걸어야 돼. 희호 전화 걸어야 돼. 전화번호부 들어가서 희호 전화. 이건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건 단기 기억 상실증이에요. 그죠? 이건 심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가 볼게요. You don't have the person's phone number in your contact list. 네가요,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대요. 어디에요? contact list가 뭐예요? 이게요, 자주 쓰는 이 옛날 글인가 봐요. 연락처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첩? 그 뭐라고 하죠? 막 옛날 영화 보면 막 아저씨들 와이셔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수첩 같은 거 꺼내가지고 막 요만한 공책?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같은 거. 그걸 컨택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내가 휴대하는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아놓은 것. 그래서 되게 옛날 글인 것 같아요. 자주 쓰는 수첩? 아니면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는 두꺼운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들고 다니는, 그냥 수첩 합시다, 수첩. 네, 메모장. 내 수중에 있는 메모장이에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모른대요. So, 그러니까 you need to look it up somewhere. Look up이 무슨 말이에요? 위를 보다. 오, 그쵸. 잘한다. Look something up 하면요. 무엇을 찾아보다예요. 보통 사전이나 교과서나 인터넷 같은 데에서 찾아보다예요. Look something up. 그럼 당신은 그걸 어디인가에서 찾아봐야 합니다.예요. 물론 look up은요. 이것도 돼요. 위를 보다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요. but 그럼 지금 1번 앞뒤의 문장 내용 괜찮지 않아요?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수첩이 안 보이니까 어딘가 찾아야겠죠.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면 졸업 앨범에 전화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내가 옛날에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전화번호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야, 지가 입력한 건데요? 남기고 싶은 사람 남기라고 해서 전 남겼었어요. 지가 좋아서 남긴 건데 뭘. 저 알아볼. 아무튼, 그래서, 어디선가 찾는다고 칩시다. But, when you find the number. 그러나, 네가 번호를 찾았을 때에요. Your phone isn't handy. 너의 핸드폰이요. 핸디가 뭐예요? 오, 좋아. 휴대 가능한, 수중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진짜 옛날인가 봐요. 그죠? 휴대폰이 생기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핸드폰이라고 해도 전화번호는 있었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얘 전화번호가 어딨더라 하고 어딘가 찾았어요. 근데 전화는 옆방에 있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전화가 네 수중에 없어요. So you can't immediately dial it. 네가 즉시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문장 2번 앞뒤의 내용 연기해 볼까요?
핸드폰 연락처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찾았어요. 전화가 내 옆에 없어요? 전화 바로 못 걸어요. 내용 괜찮아요. 3 뒤에요. What do you do to help yourself remember the number?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 하시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당신 자신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뭘 하십니까요? While you track down your phone's whereabouts. whereabouts은 어디 있는지예요. 행방입니다. 향방 내지는 행방 둘 다 상관없어요. 향방이라는 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결과에 대한 얘기고요. 결과가 이길지 질지 향방을 알 수 없다. 이게 향방이고 행방은 어디 있는지예요. track down은 무슨 뜻? 추적하다. 그렇죠. 추적하다, 찾다예요. 그러면 네가 네 핸드폰의 행방을 찾는 동안 당신은 그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4번 뒤에 문장 읽어볼게요. 이 전략은 작동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잘 작용해요. Only if는 무슨 말이죠? 오직 뭐뭐 할 때만이죠. 한 경우에만. The number is quite short. 숫자가 꽤 짧은 경우에만요. 이 방법이 뭔데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자문자답 형식이에요. 그럼 당신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찾아야 돼. 죄송합니다. 전화를 찾아야 돼요. 전화 찾으러 가면서 그럼 이거 핸드폰인가 봐요. 그죠? 집 전화는 어디 있는지 찾을 일이 없지 않나요? 걔도 무선이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아닌가? 무선 집 전화가 나왔을 때 핸드폰이 이미 있었을까요? 오, 오, 없겠네요. 아무튼 간에. 일단, 전화를 걸려고 전화를 찾고 있는 동안에 또 까먹으면 그잖아요.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전화 찾을 때까지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러한 전략은 오직 짧을 때에만 통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올라가야겠네요. 그죠? 뭔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네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자신에게 계속해서 스스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겠죠. 가운데 번호 88872838 이렇게 하고 있는데 88872838 88872838 하고 있을 때 저 같은 새끼가 지나가면 3561333258 이러고 있을 거예요. 까먹으라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럼 뭐 한다는 얘기죠? 계속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네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전략은 짧은 때만 통해요. Maybe 7 or 8 digit. 디지트가 무슨 말? 안 찾았어요? 그래요. 숫자예요. 숫자. 숫자나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7자리 혹은 8자리 숫자일 때까지만 통해요. 그렇잖아요. 17자리 이런 거 어떻게 배워요? 그죠? 이럴 때만 통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인데요? 요 전략이 되겠네요. 요 전략이겠네. 내가 계속 혼잣말로 웅얼웅얼 거리는 거요. 왜 웅얼거려요? 적어보면 되잖아요. 폰에다가. 그러네. 맞네. 적으려고 펜 찾는 동안에 까먹죠. 그러네요. 그리고 9분 남았으니까 그만할까요? 아니면 짧게 더 할까요? 짧게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았어요. 아니요. 다음 주에 들고 오지 마세요. 할 거 장문해요? 그쵸? 장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숙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숙제를 드려볼게요. 기다려봐요.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숙제를 언제 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죠? 아니, 이것도 숙제였잖아. 아니 독해. 독해 숙제는 언제 냈을까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A2 독해 23일 전이 16일 16일에 시험 봤을 거고 그러면 9일 9일에 수업 안 했어요? 설이었나요 설마? 그럼 설 전에 내고 숙제가 지금 계속 없었던 거네요? 교재는? 그럼 설 전주면 2월 1일
여기네요. 2월 2일이군요. 100일에서 110이니까요. 요렇게요. 네.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3월이군요. 오늘이, 그렇죠. 네.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죠. 3월 1일 금요일 숙제는요. 교재 111부터 합시다. 111에서 120. 옛날 말씀드리지만 제발 독해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은 숙제를 좀 꼼꼼히 열심히 좀 하세요. 그거 해버릇해야 정말 늡니다. 속도도 정확도도. 그리고 단어는 몇이에요? 어딨죠? 7, 8, 오케이. 7에서 10까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빨리 올라가 버려. 지금 과정은 아, 오늘 자율이잖아요. 토요일이라. 아, 네, 네. 아, 맞아. 너네 내일 2시부터 5시까지 그 친구사 있어요. 국영수 문짝저 학원에 카톡. 만약에 내일 못 보시는 분들은 일요일까지 보세요. 일요일까지. 왜냐면 일요일 날요? 네 내키는 시간에 오세요. 아침에는 학원이 안 열 거고요. 학원 시간표 보고 일요일 날 아침 수업이 있나? 무슨 수업이나? 데스크에 물어보시면 돼요. 데스크에 가셔서 데스크 열려있는 시간 달라고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단어치. 네? 없어는. 어쩌라고요? 내가 살아 내려와요. 뽑아줄게요. 가자.